안녕하십니까. 피싱 트립앤태클의 해조우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구멍찌와 던질찌의 차이점인데요. 볼락 낚시를 하면서 캐스팅볼, 그러니까 던질찌보다 구멍찌가 더 효과적인 경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년도 더 전에는 뱅에돔이나 감성돔 찌릴 낚시를 웃기쓰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웃기쓰리가 뭐지? 그 낚시방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갯바위에서 하는 전문 찌릴 낚시를 옛날에는 웃기쓰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웃기쓰리가 뭔지 지금 이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웃기가 찌더라고요. 찌. 낚시에서 이제 뜨는 찌를 얘기하는 거고, 쓰리가 이제 찌리, 낚시라는 의미인데 찌낚시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대부분 찌릴 낚시나 릴찌 낚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뱅에돔이나 감성돔에서 사용하는 이 찌는 구멍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루어 낚시를 할 때, 특히 이 볼락 낚시를 할 때 혹은 갈치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이 찌를 던질찌라고 부르잖아요. 캐스팅볼, 영어로 하면 이렇게 캐스팅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두 찌의 차이점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던질찌와 이 구멍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구멍찌는 이제 플로팅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뜨는 타입이 100%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캐스팅 볼을 보면은, 던질찌를 보면은 뭐 플로팅 타입, 슬로우 싱킹 타입, 싱킹 타입, 패스트 싱킹 타입,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볼락 낚시를 할 때 어떤 타입의 찌를 선택해야 효과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 보기에 가장 효과적인 찌가 슬로우 싱킹 타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슬로우 싱킹 타입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1g에다가 1g 지그헤드에 아니면 0.8g 지그헤드에 이 볼락 전용 웜을 달았을 때 뭐 한 1.2g에서 1.5g 되는 그 채비를 천천히 가라앉혀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슬로우 싱킹,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 타입 하나의 캐스팅볼로 전층 공략이 가능하잖아요. 볼락이 뭐 상층에 있든 중층에 있든 바닥에 있든 이 슬로우 싱킹 타입 하나로 전층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뭐 가격은 뭐 450원 정도 하는 캐스팅볼인데, 이 슬로우 팅킹 타입을 직접 현장에 가서 이번에 동해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가라앉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에는 슬로우 싱킹이니까 천천히 이렇게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쭉 빨리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채비를 운영해 보니까 사실 언제 바닥을 찍었는지, 내가 어느 정도로 이 루어를, 이 볼락 채비를 리트리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예전에 구입해 놓은 여기 볼 형태로 되어 있는 6g짜리 캐스팅볼인데요. 이제 플로팅 타입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플로팅 타입인데 제가 이제 지그헤드 1g과 이제 볼락 전용 웜 해가지고 한 약 1.2g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던져서 캐스팅을 하니까 캐스팅볼이 이렇게 스물스물 가라앉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물에 저항이 있을 거잖아요. 채비가 있고 물에 저항이 있고 이제 가라앉는 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얘의 부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가라앉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플로팅 타입의 캐스팅볼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채비가 언제 바닥을 찍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첫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 바닥을 찍는 게 힘들더라. 그러면은 왜 굳이 이 캐스팅볼을 사용해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멍찌, 우리가 이제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전유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로찌부터 뭐 G2 00 뭐 이런 걸로 뭐 B, 2B 이렇게 해서 되게 가벼운 걸 위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볼락 낚시를 할 때는 한 1g 정도에다가 이 도래도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가 2g이 넘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어떤 구멍찌를 이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서해에서 이 변태채비라고 하는 구멍찌를 운용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 3호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3호를 왜 많이 사용했냐면 3호가 잔존 부력이 11.2g이거든요. 11.2g보다 가볍게 사용하면 이제 이 구멍찌가 떠 있는다는 거고요. 주로 이제 왜 3호를 많이 사용했냐 하면 지그헤드를 4분의 1온스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그헤드가 4분의 1온스는 7g이잖아요. 1온스가 28g이니까 4분의 1온스는 7g인데, 이 7g짜리 지그헤드에 웜 있잖아요. 우럭 웜은 조금 큰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태채비에서는 이 루어보다 소프트 베이트보다 오히려 이제 그 냉동 오징어 있잖아요. 그 말린 건 아니고 그 염장해가지고 색깔 좀 입힌 그 냉동 오징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냉동 오징어 무게까지 포함하면 3호가 가장 적당한 무게다라고 생각을 해서 3호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걸 응용해 보니까 이 볼락 낚시에서 1호 구멍찌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럼 1호 구멍찌의 잔존 부력이 얼마냐 하면 3.75g이거든요. 근데 3.75g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볼락 채비가 1g 지그헤드에 뭐 이 볼락 웜까지 합쳐도 1.2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맨도레가 있는데 그 맨도레가 또 한 0.5g 정도를 차지할 거고, 그럼 총 합쳐도 2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볼락이 물었을 때 이 구멍찌를 잡고 데리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이렇게 저항감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찌 낚시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호찌를 사용하면 갯지렁이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갯지렁이를 통마리로 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1g 지그헤드에 아니 혹은 1.5g 지그헤드에 갯지렁이를 통마리로 끼면 거의 뭐 3.75에 준하는 부력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1호 구멍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구멍찌가 이 채비를 물었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캐스팅볼이나 이 던질찌 채비를 할 때, 볼락 낚시를 할 때 이 찌 위에 뭐 아무것도 해주지 않잖아요. 아무것도라는 게 뭐냐면 찌릴 낚시에서는 원래 이 면사매듭과 반달구설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 수심을 어느 정도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4m를 공략한다 하면 이 면사매듭을 4m 지점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채비가 4m 정도 가라앉았을 때 구멍찌가 이제 더 이상 가라앉지 못하게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던질찌 채비를 응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멍찌 채비를 응용하자 이거거든요. 왜 구멍찌 채비를 굳이 이용하냐? 구멍찌 채비는 대부분 1호는
잔존 부력이 3.75, 그 다음에 2호는 7.5g 이런 식으로 뭐 1호, 1.25, 뭐 1.5 이렇게 나눠져서 잔존 부력이 대부분 적혀 있거든요. 고가일수록 비교적 정확한 편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캐스팅 볼은 플로팅 타입이든 슬로우 싱킹 타입이든 이런 잔존 부력 자체가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던질 찌는 어떤 이렇게 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캐스팅 볼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거지 실제로 찌 역할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존 부력이 대부분 적혀 있지 않고,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사용할 이 볼락 채비의 무게에 대한 부력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한 게 이 구멍찌거든요. 찌릴 낚시에서 사용하는 구멍찌는 잔존 부력이 확실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채비를 어떻게 하느냐, 원줄에 이 면사 매듭이나 우레탄으로 요즘 이렇게 찌 매듭을 하는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완성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세 바퀴 감아서 이렇게 당겨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사 매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면사 매듭 밑에 이 반달구슬을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면사 매듭은 총 수심이 되는 거고, 원줄에서 내려와서 뭐 도래가 있고 도래 밑에 다시 목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그헤드 채비가 있을 때 이 면사 매듭이 더 이상 구멍찌가 더 올라가지 못하게, 원줄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내가 전체 수심을 설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찌를 이용해 가지고 수중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중녀가 보일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채비를 캐스팅하고 나서 그 주변에 뭐 2m, 3m, 4m 요 정도의 수심만 공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캐스팅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체 수심을 정하는 게 없고, 캐스팅 하자마자 어느 정도 마음속에 카운팅을 가지고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폴링을 한다거나 리트리브를 하면서 액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이 캐스팅볼을 이용한, 그 플로팅 타입을 이용한 그 수중녀 부근을 공략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캐스팅을 해놓고 둥둥 떠다니면서 뭐 내가 설정해 놓은 수심 2m, 3m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약간 끌었다 놓고 약간 끌었다 놓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루어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볼락의 입질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채비를 만들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줄 위에 내가 원하는 수심층까지 제일 처음에 면사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달구슬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구멍찌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원줄 위로 내가 설정해 놓은 최대 수심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스팅볼보다는 이 구멍찌가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찌 스토퍼라고 있는데, 이 찌 스토퍼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이 도래 부근에서 이게 조금 가라앉고 여에 쓸리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충 고무를 사용했을 때는 원줄 쪽에서 쓸려서 터져버리면 고가의 구멍찌가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찌 스토퍼를 하나 장착해 준 거고요. 뭐 조금 뭐 안 뜯길 자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 쿠션 고무를 장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맨도레를 하나 장착해 주고, 맨도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그 볼락 1.2g짜리 채비를 장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캐스팅을 했을 때 이 구멍찌가 그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원줄 위로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내가 지정해 놓은 특정 수심층까지 딱 올라가면 이제
구멍찌 자체가 원줄로 더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이의 이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캐스팅볼은 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캐스팅볼 종류는 일단 익숙해지면은 전층을 공략하기에 효과적이겠죠. 아무래도 간편하고. 그렇지만 이제 입문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이 내가 특정 수심층을 노리고 싶다. 그리고 물살에 조금 이 조류의 흐름에 태워서 이 채비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캐스팅볼보다 던질지보다는 이 구멍찌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찌릴 낚시를 했던 경험과 이제 서해에서 변태채비를 운영해 본 그런 선택적 경험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볼락 낚시에서 이 구멍찌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캐스팅볼 가지고 던질지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뭐 저 같은 고민을 한 적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조금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뭐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멍찌와 던질찌의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이 볼락 낚시에서 이 던질찌보다 구멍찌 1호를 이용해서 이 가벼운 채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체 수심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고 여러 가지 또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